안녕하세요, 정셀러입니다. 오늘은 해외 쇼핑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겪는 내용들이니 여러 에피소드들로 풀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늦었지만 쇼피파이를 통해서 자사몰도 오픈하고 저 깊이 묻어두었던 타오바오와 이베이도 다시 꺼내서 살려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지금 운영 중인 해외 쇼핑몰 플랫폼은 라자다, 큐텐, 쇼피, 쇼피파이까지 총 4개입니다. 플랫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해외 플랫폼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주관적인 생각이니 들으시면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국내보다는 소싱이 조금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통신 판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스마트 스토어도 함께 운영을 했었습니다. 도매에서 대량 사입을 하다 보니 사실 대량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한데요. 그 당시 초보셀러에게는 대량 사입이었죠. 재고 소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국내랑 해외랑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로 현재는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 해외 수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매에서 사입을 할 때 거의 수출용과 내수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매 업체에서 받으면서 초반에는 국내에 판매도 되는지 일일이 체크해서 올렸는데요. 브랜드가 많아지니까 관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세무 처리 부분에서도 수출 신고 부분만 해도 복잡한데 국내 매출과 섞여 있으니 초보셀러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국내 판매도 된다고 했던 제품이 내려가는 일들도 있었고요. 제품이 많아지니 여러 가지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서 저는 결국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하고 해외 플랫폼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내는 구조상 도매 업체에서만 소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부분적으로만 판매를 진행했었는데 해외는 도매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병행을 할 수 있어서 소싱의 폭이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온라인 사입만으로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판매량이 올라가면 추후에 도매 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국내랑 비교해서 같은 노력 대비 더 빠른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빠른 확장은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니까요. 해외 쇼핑몰들은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서 한 번만 상품 등록을 하면 상품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등록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도 솔루션을 사용하면 여러 사이트에 한 번에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플랫폼 확장의 개념이지만 하지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여러 국가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등록만으로 6개국 혹은 그 이상으로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똑같이 상품 등록을 하는데도 국가별로 주문 빈부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출에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수출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같은 국내 브랜드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판매가 마진 구조를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고객이 반품을 하는데 반품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국내는 반품 사유에 따라서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도 하고 구매자가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해외는 반품 시스템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반품 배송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플랫폼에게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단순 변심도 다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물론 셀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심지어
고객이 주소를 잘못 써서 배달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셀러가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 수십 가지 이유들로 반품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 중에 한 곳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라자다 싱가포르. 지난달 주문건인데요. 5월 배달 완료된 주문 건수가 총 403건이고 고객이 주소를 잘못 적어 배송 실패한 건이 2건이고 다행히 5월에 분실이나 반품 건은 없는데요. 6월에 벌써 2건이 있네요. 반품 사유는 변심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반품이기는 한데 제품을 돌려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지 창고로 반송되면 셀러가 직접 현지 창고에서 픽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필리핀 창고에서 메일을 받았는데요. 리턴된 물건이 있으니 15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볼까 싶어서 현지 배송사를 알아보았는데 제품이 2개였고 2개 합쳐 사입가가 3만 원 정도였는데 리턴하는데 약 8만 원이 든다고 해서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보 셀러일 때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는데요. 현재는 데이터가 조금 쌓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불량 주문 건수가 전체 주문 건수의 1% 내외 정도 되고 이것도 마진에 포함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고에 기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플랫폼들과 달리 해외 플랫폼들은 일정 기간 플랫폼 물류창고에 입고가 되지 않으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에 따르는 페널티도 상당하고요.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느긋하게 움직이기에는 기간이 조금 빠듯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는 세무신고가 복잡한 점인 것 같아요. 국내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매출이나 수수료 등을 끌어올 수 있는데 수출의 경우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수기로 정리해서 드려야 됩니다. 매출 및 비용이 홈택스에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유니패스로 수출 조회가 된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플랫폼 어드민 내에서 다운받아서 매출 비용으로 따로 가공을 해서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3가지씩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